꾸물거리는 버릇은 기회의 천적이다. 미국 기업인 빅터 기암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메이 회장이 그러더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실천하느냐가 성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또 철강왕 카네기는요, 새내기 기자였던 나폴레온 힐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소개시켜 줄 테니 앞으로 20년간 그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할 수 있겠나? 나폴레온 힐은 주저하지 않고 예스라고 답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카네기는 초시계를 보면서 답변이 나오는 시간을 몰래 재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왔지만 1분 안에 대답한 사람은 나폴레온 힐이 유일했어요. 대단한 성공가는요, 탁월한 행동가이고요. 탁월한 행동가는 신속한 실천가입니다. 성공은 신속한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의 홀딩 타임은 얼마입니까? 부디 여러분에게 공부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꾸물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이디어 홀딩 타임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랭드 보통 여행의 기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목차가 크게 출발, 동기, 풍경, 예술, 그리고 귀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행의 과정에 따라서 돋보기를 들이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목차인 동기에 대한 부분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의 동기, 우리네 여행을 왜 떠날까요? 제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답하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은 답답해서 바람을 쐬기 위해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죠. 또 어떤 분들은 무언가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을 보고 싶어서 파리를 직접 보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 보통에게 일상의 철학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조금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의식하지 못한 채 여행을 가면서도 누구나 가슴이 설레서 콩닥거리는 이유를 하나의 단어로 집어내더라고요. 바로 이국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알랭드 보통이 암스테르담 공항에 갓 도착해서 받는 이국적인 느낌에 대한 묘사로 시작할 거예요. 별것 아닌 표지판의 글씨나 모양만으로도 이국적인 느낌은 물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 공항 밖에 나오자마자 있었던 열대 나무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나무들을 보자마자 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효과음이라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았고요. 또 알랭드 보통은 평범한 길거리에서 느끼는 이국적인 모습에 감탄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별것 아닌 길거리 모습에 감탄하는 자신에게 또한 감탄하면서 이 이국적인 것에 대한 끌림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국적인 것들은 우리가 고향에서 갈망하였으나 얻지 못한 것들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야기 역시 지난 두 번이 모두 그랬듯 문장이 쉽거나 흥미진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 귀 기울이면 일상의 평범한 것들에 대한 알랭드 보통의 예리한 관찰과 감수성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문득 여행이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암스테르담의 스히폴 공항에 내려서 터미널 안으로 불과 몇 걸음을 떼어 놓았을 때 나는 천장에 걸린 안내판의 모습에 깜짝 놀란다. 그것은 입국자 대합실, 출구, 환승 수속 창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판이다. 밝은 노란색 바탕에 너비는 2m 크기다. 디자인은 단순하다. 안에 불을 밝힌 알루미늄 상자 안에 든 플라스틱 간판일 뿐이다. 이 상자는 전선과 환기구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천장의 강철 버팀대에 매달려 있다.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세속성에도 불구하고 이 간판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국적이라는 형용사가 어울릴 것 같은 즐거움이다. 이국적인 정서는 특정한 곳에서 나온다. 도착이라는 단어의 스펠링에서 A를 연속으로 2개 쓰는 것에 대해, 또 출구라는 단어의 스펠링에서 U와 I가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 영어 밑에 외국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외국어 커다란 글씨 밑에 영어가 쓰여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모던심 냄새가 나는 글자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 안내판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쉽게 구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영국의 안내판은 절대로 그런 식이 아니다. 영국에서라면은 노란색이 조금 더 옅을 것이고 글자체는 좀 더 부드러운 쪽이었을 것이고, 외국 사람들이야 혼란을 느끼건 말건 외국어 표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글자 스펠링에 A가 연속으로 2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이 A가 2개 들어가는 부분에서 나는 다른 역사, 다른 사고방식의 존재를 느끼며 혼란을 경험한다. 플러그 소켓이나 욕실의 수도꼭지, 잼을 담아놓는 병, 그리고 공항의 안내판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심지어 그것을 만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해줄 수도 있다. 사실 이 스히폴 공항의 안내판을 만든 나라는 영국과는 아주 다른 나라인 것 같다. 민족의 특성을 연구하는 대담한 고고학자라면 이런 글자체의 연원을 20세기 초의 몬드리안 중심의 추상 회화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눈에 띄는 영어 병기의 연원은 네덜란드인의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장소에서 안내판이 이렇게 다르게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유쾌한 생각을 입증해준다. 나라는 다양하고 국경을 넘어가면 관행은 변한다는 것. 그러나 차이만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적어도 오랜 시간의 기쁨은 말이다. 그 차이가 영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아 보여야 기쁨이 온다. 내가 스히폴 공항의 안내판이 이국적이라고 느낀 것은 이 안내판으로부터 그것을 만든 나라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영국보다 내 기질과 관심에 더 맞을 것이라는 암시, 모호하지만 강렬한 암시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암스테르담에서 요르단 지구의 작은 호텔을 숙소로 정하고 카페에서 청어와 작은 양파를 곁들인 호밀빵으로 점심을 때운 뒤에 도시의 서쪽 구역으로 산책을 나갔다. 거리에는 20세기 초에 지은 좁은 아파트 블록들이 길게 줄을 지어 있었다. 1층에는 커다란 창문들이 달려 있었고 집마다 밖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거리의 시설들은 뭐랄까, 민주적인 꾀죄죄함 같은 것을 과시하고 있었다. 겉을 화려하게 꾸민 건물은 없었다. 고든 도로에는 군데군데 작은 공원들이 박혀 있어서 이 도시를 계획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전원도시를 꿈꾸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똑같은 아파트 건물들이 줄지어선 어느 거리에서 나는 빨간 현관문 앞에 멈춰섰다. 갑자기 그곳에서 내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솟아올랐다. 머리 위에 2층에는 커다란 창이 3개 있었는데 커튼은 없었다. 벽은 흰색이었고 장식이라고는 파란색과 빨간색 점들로 덮인 커다란 그림 한 점뿐이었다. 나는
이 공간이 내포한 삶을 가지고 싶었다. 자전거를 가지고 싶었고 매일 저녁 저 빨간 현관문에 열쇠를 꽂고 돌리고 싶었다. 어스름역에 커튼 없는 창가에 서서 맞은편에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을 바라보다가 호밀빵과 베이컨 한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하얀 방에서 하얀 시트가 덮인 침대에 엎드려 책을 읽고 싶었다. 왜 나는 다른 나라에서 현관문 같은 작은 것에 유혹을 느낄까? 왜 전차가 있고 사람들이 집에 커튼을 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장소에 대해 사랑을 느낄까? 그런 작고 왜곡적인 요소들이 강렬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른 면에서도 비슷한 반응 양식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상대방이 빵에 버터를 바르는 방식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상대가 구두를 고르는 취향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소한 일에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자잘한 것들도 그 속에는 얼마든지 풍부한 의미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그 아파트 건물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 건물이 수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건물은 편안하긴 했지만 웅장하진 않았다. 그 건물은 이곳이 경제적인 중용에 매력을 느끼는 사회임을 암시했다. 그리고 그 설계에는 솔직함이 들어있었다. 이국적이라는 말을 좀 더 일시적이고 사소한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외국에서 만나는 장소의 매력은 새로움과 변화라는 단순한 관념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고향이라면 말이 세워져 있을 만한 곳에 말이 아닌 낙타가 있다던가, 고향이라면 기둥을 세운 아파트 건물이 있을 만한 곳에 장식이 없는 아파트 건물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좀 더 심오한 기쁨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외국의 이런 요소들이 새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신념에 좀 더 충실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고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암스테르담에서 내가 열광한 것은 그런 경우였다. 그것은 영국에 대한 나의 불만과 관련되어 있었다. 현대성이나 미학적 심플함에 대한 결여, 도시적인 삶에 대한 저항, 그물 커튼을 걷어두는 심리에 대한 불만. 그렇다. 우리가 외국에서 이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향에서 갈망했으나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평생 여행을 했던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국적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적이 있다. 출생지나 선조를 따지지 말고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장소를 따지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도의 어떤 땅덩어리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다른 땅과 구분하는 조국의 관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조국은 내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즉 내가 꿈을 꾸게 해주는 나라이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나는 프랑스 사람인 만큼이나 중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는 고대인이 아니듯이 현대인도 아니고 중국인이 아니듯이 프랑스인도 아닙니다. 조국이라는 관념은 늘 나에게 편협해 보였으며 맹목적이고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모든 것과 기린이나 악어와 영혼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우리는 바람에 흩뿌려져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플로베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른이 되면 상상 속에서 우리의 충성심이 향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창조할 자유를 얻는다. 소크라테스는 언젠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테네라고 답하지 않고 세계라고 답한 적이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알랭드 보통 여행의 기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유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